세상은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상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방어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중국산 무기들이 단 몇 시간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이제 냉정해져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새해 초에 체포된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몰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권력의 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하고도 명확한 증거입니다. 러시아의 첨단 방공 시스템과 중국의 레이더 기술이 왜 미국 앞에서는 눈먼 장님처럼 행동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겉핥기식 정보에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진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거창한 구호와 화려한 홍보 영상 뒤에 숨겨져 있던 중러연합의 실체는 이번 미군의 작전 한 번으로 완벽하게 발가벗겨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데이터나 막연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번 분석은 매우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수년 전부터 치밀한 덫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왜 중국은 무기력하게 동맹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막전 마크를 지금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닥친 새로운 생존의 법칙입니다. 하늘을 빈틈없이 메웠다던 철의 장막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십억 달러의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제이다 레이더와 러시아의 S-300 시스템은 미군의 전자전 공격 한 번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며 실전과 홍보의 차이가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0년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중러연합의 최첨단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스텔스기인 F-35도 잡아낼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던 그 기술력은 정작 미군이 카라카스 상공을 뒤덮었을 때 아무런 작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사일을 날려야 할 레이더망은 강한 전파 방해 앞에서 완전히 먹통이 되었고 방공요원들은 그저 눈뜬 장님처럼 하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라크 전쟁의 재판입니다. 당시 후세인 정권이 믿었던 소련제 방공망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교훈을 얻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낡은 기술력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베네수엘라 사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의 K방산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되었듯 서방의 기술 표준을 따르는 무기체계는 실전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지만 권위주의 국가들이 파는 무기들은 카탈로그 속의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S-300 시스템 역시 단 한 발의 대응탄도 쏘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마두로의 침실 앞까지 도달하는 동안 그 거대한 기계 덩어리들은 무거운 고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자전의 파도를 뚫고 목표를 타격하는 신뢰성이 있음을 이번 사건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혹은 투자자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싸고 화려한 성능에 속아 생존을 맡기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하늘을 지켜준다던 중국의 오색찬란한 약속은 미군의 정밀 타격 앞에 산산조각 났으며 이것은 향후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술의 격차는 생사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믿었던 방패는 사실 종이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군은 어떻게 그 견고해 보이던 독재자의 요새를 그렇게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진짜 전쟁은 총성이 들리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훔치는 자가 승리를 낚아챕니다. 백악관의 실세이자 전략의 귀재로 불리는 수지 와일스가 패션 잡지인 베니티 페어와 인터뷰를 가졌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가십으로 치부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상대의 눈을 가리기 위한 정교한 심리적 장치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상대를 안심시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연기하는 것입니다. 수지 와일스는 인터뷰를 통해 내부의 불협화음과 인간적인 갈등을 노출하며 미국 정부가 당장 거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것처럼 교묘한 연막을 쳤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며 미국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했을 것이며 의회의 승인 절차라는 법적 장벽 뒤에 숨어 자신들에게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르고 진짜 무서운 사람은 겉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악관이 흘린 정보들은 베네수엘라 정보당국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독이 든 성찬이었고 그들이 그 달콤한 정보에 취해 있을 때 미국의 특수부대는 이미 카라카스의 심장부로 진입할 모든 채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술적인 기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겉으로는 내부 권력 다툼에 정신이 팔린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뒤로는 정밀하게 계산된 타격 지점을 확인하는 이중적인 플레이는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가장 노련한 사냥꾼은 먹잇감이 자신을 파악했다고 믿게 만드는 법이며 마두로는 자신이 미국의 패를 다 읽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보의 과잉 시대에 진실은 종종 화려한 거짓의 옷을 입고 나타나 우리를 기만하곤 합니다.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백악관의 심리전은 단순히 한 명의 독재자를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적대 세력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이 판을 짜고 있을 때 드러난 소음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지 와일드라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연주한 이 거대한 심리극은 결국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대의 안방을 점령하는 현대판 성동격서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마두로는 자신이 만든 정보의 감옥 안에 갇혀 실제 위협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하필 이 시점을 선택해 6년이라는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단숨에 승부를 결정지었을까요?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자의 것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향해 던진 그물은 하루아침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수천 장의 증거 문서와 수백 명의 정보원이 동원된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기소장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숲속에 파놓은 구덩이였고 마두로가 방심하고 발을 들이기만을 기다린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지만 노련한 포식자는 먹잇감이 가장 약해진 순간, 즉 주변의 호위망이 허술해지고 기술적 결함이 드러나는 찰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같은 인류 기업들이 위기가 닥치기 전 미리 리스크를 감지하고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의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과감하게 움직이지만 어설픈 자들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끝까지 남아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라는 시장에 끝까지 집착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군이 설계한 거대한 덫에 함께 걸려든 꼴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6년간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를 통해 마두로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 속에서 마두로는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백악관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행동은 만용이지만 철저히 계산된 기다림은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변화의 징후를 무시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면 마두로가 처한 비극은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냥꾼의 논리는 냉혹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읽고 끝까지 기다려 급소를 찌르는 자가 승리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이미 마두로 정권 내부의 핵심 인사들과 접촉하며 모든 정보를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살상 무기이며 마두로는 자신이 가진 패가 이미 적에게 다 노출된 줄도 모른 채 허풍만 떨고 있었던 셈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칼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상황을 전개시킵니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었고 마두로는 그 시간을 자신의 무덤을 파는 데 사용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정교하게 판을 짜는 동안 한때 대국을 자처하던 중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말만 앞서는 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난 1월 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인검이 보여준 모습은 대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초라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준비된 원고만 반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무기가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제법 준수나 주권 침해 같은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는 모습은 마치 고장난 녹음기 같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도 없었고 논리적인 반박도 실종된 채 그저 허공에 대고 소리만 지르는 외교적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이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늑대 외교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던 기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이 단숨에 판을 뒤집는 동안 베이징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주변부로 밀려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실질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상대방은 그런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실력 없는 상사가 소리만 지를 때 그 위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북경의 항의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이런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외교적 처벌이었습니다. 임검 대변인의 굳어진 표정과 흔들리는 눈동자는 숨길 수 없는 패배의 기록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해도 현장에서 증명되지 못한 기술과 전략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이 아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말의 무게는 그 뒤에 숨겨진 실력에서 나옵니다.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뱉는 큰 소리는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북경의 외교적 수사가 길어질수록 전 세계는 그들의 절박함과 무기력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더 이상 중국의 입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의 다음 행보가 어디를 향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질서는 이제 무리로 이동하는 기러기 떼와 같습니다. 가장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는 단연 미국입니다. 그 뒤를 일본과 이스라엘이 바짝 뒤쫓으며 견고한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한때 유럽의 맹주라 불리던 독일은 대열에서 이탈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냉혹한 생존의 대열에서 누가 앞서가고 누가 낙오되는지 결정하는 새로운 권력의 문법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세계 평화의 보루라고 믿어왔던 유엔이라는 조직은 이제 인종을 앞둔 환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한 기구에 더 이상 세계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워싱턴의 판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구상하는 세계는 명확합니다. 실질적인 힘도 없는 다자주의를 폐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동맹인 칩사와 같은 실무적이고 강력한 결사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여 명분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을 장악하고
기술 패권을 공유하며 적대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실존형 연합이 유엔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제 지리적 한계를 넘어 이 대열의 두 번째 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치는 인구수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분에만 집착하며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려던 국가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두 기러기의 날갯짓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대열에서 낙오되어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소멸할 것인가. 유엔의 시대는 가고 실용주의적 동맹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아래에서 중립이라는 단어는 비겁함과 무책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기존의 국제기구들을 대체할 자신들만의 새로운 놀이터를 완성해가고 있으며 그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배제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질서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두 기러기의 뒤를 따라 생존의 길을 찾을 것인지 말입니다. 힘이 정의가 되는 시대에 도덕적 훈계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판을 새로 짜고 있는 미국이 남미를 평정하고 다음으로 시선을 돌린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의외로 뜨거운 열대우림이 아닌 차가운 얼음의 땅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시선이 베네수엘라를 넘어 북쪽 끝 차가운 땅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단순한 부동산 거래나 황당한 농담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 안에는 향후 100년의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히 얼어붙은 땅이 아니라 북극권의 심장이자 전 세계 해상물류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 실크로드를 외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때 미국이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곳을 놓친다면 중국의 자본이 인프라 건설을 명목으로 침투하여 북미 대륙의 턱 밑에 비수를 들이밀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백악관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린란드 지표면 아래에는 막대한 양의 희토류와 천연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복점하고 있는 첨단 산업의 원료들을 이곳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의 공급망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제작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을 손에 넣는 자가 결국 미래 권력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전쟁의 시대에 그린란드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와 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곳에 피투피크 우주군 기지를 운영하며 북반구의 미사일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지 사용권을 넘어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겠다는 것은 적대 세력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팔물건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프랑스와 폴란드 같은 유럽 우방국들도 주권 존중을 외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권력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명분보다 강한 것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실리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경우 유럽은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의 최전선이자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의 감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땅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선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를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만 본다면 미래의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투쟁은 누가 다음 세대의 자원과 항로를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미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계의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남쪽의 기름진 땅에서 북쪽의 차가운 얼음 땅까지
미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승부의 끝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냉정하고도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줄을 잘 서는 것도 실력인 시대가 왔습니다. 마두로의 몰락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썩은 동선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종이 방패를 믿고 기고만장하던 독재자의 끝은 결국 차가운 뉴욕 법정의 피고인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리보다 명분에 치우치거나 힘의 논리를 무시한 채 양다리를 걸치려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과 같습니다.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강한 자의 곁에 서지 못하면 결국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된다는 냉혹한 생존 법칙을 말입니다. 일본과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미국의 기러기 대열 뒤를 따르는지, 그리고 대만이 왜 자신의 명운을 걸고 서방의 가치사슬에 편입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패권국의 보호 아래서 얻는 생존과 번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열에서 이탈하여 독자 노선을 걷겠다던 국가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독일은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에 맡겼다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고, 베네수엘라는 중국산 무기의 안보를 의지했다가 안방을 통째로 내주었습니다. 잘못된 동맹을 선택한 대가는 단순히 돈을 잃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으며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의 안락함에 취해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마두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며, 대세를 거스르는 고집은 결국 자신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지 못한 자들은 거품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중립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가장 먼저 공격받는 표적일 뿐입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며 눈치만 살피는 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으며, 오직 선두 기러기의 방향을 정확히 읽고 빠르게 움직이는 자만이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을 버리고 철저하게 이익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승자의 편에 서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마두로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며, 그 선택의 유효기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폭풍 같은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내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보지 못한 거대한 권력의 재편 과정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오직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새로운 미국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비극이 아니라 낡은 기술과 부패한 동맹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신호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해를 지켜주지 못한 중국산 무기와 러시아의 방어 시스템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우리는 더 정밀하고 더 치밀한 새로운 생존의 문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 미국의 다음 시선이 어디를 향할지,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들의 새로운 기러기 대열에 합류하여 생존의 길을 찾을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확고한 통찰력과 생존 전략을 갖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뜨겁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전달한 내용은 공개된 다양한 자료와 전략적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본 내용은 특정 인물이나 국가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모든 국제정세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시된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투자나 의사결정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